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지도가 단 나흘 만에 격변을 일으키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AI 시대의 아이콘이 된 가죽 재킷의 남자가 등장하자 3천여 명의 취재진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HBM 공급망에 대한 중대 발언을 쏟아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즉시 그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AMD의 리사수 역시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 MI350X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HBM4 메모리 용량만 무려 288GB에 달합니다. 이는 전작 대비 3배나 폭증한 수치로 문제는 이 괴물 같은 스펙을 감당할 메모리 제조사가 전 세계에 딱 2곳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사실은 경쟁자인 대만 TSMC 경영진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HBM을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존 메모리가 좁은 1차선 국도라면 HBM은 데이터가 때로 이동하는 수십 층짜리 초고속 하이퍼루프 터널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이 원활하려면 이 광대역 터널이 필수적이며 이것 없이는 AI 칩도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퀄컴과 메타 같은 빅테크 거물들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TSMC 독점 체제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갑자기 삼성으로 뱃머리를 돌린 것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AMD의 행보입니다. 혈맹이나 다름없던 TSMC와의 파트너십을 깨고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닌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엑소더스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퀄컴 CEO 역시 삼성과의 이나노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TSMC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엔 공급망 다변화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사실상 달 TSMC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삼성전자로 몰려드는 것일까요? TSMC에 들이운 공장 가동 중단, 즉 셧다운 공포는 과연 실체 있는 위기일까요? 오늘 이 거대한 산업지형의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성적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 역대급 신고가 경신입니다. 증권가 예상치인 18조 5천억 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1조 5천억 원이나 더 벌어들이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사업부의 부활 신호입니다. 남의 설계도로 칩을 만들어주는 이 사업은 그동안 삼성에게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적자투성이었습니다. 매분기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는 달랐습니다. 1조 원을 넘나들던 적자 폭이 단 석 달 만에 4,40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적에 가까운 반등이라 평가합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반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비밀은 작년 하반기부터 성사된 초대형 계약들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테슬라와 맺은 24조 원 규모의 딜이 신호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심장인 AI6 칩 생산을 삼성이 따낸 것입니다. 24조 원이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800채를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뒤이어 AMD마저 차세대 이나노 칩 생산 기지로 삼성을 낙점했습니다. TSMC 바라기였던 AMD가 변심한 결정적 이유, 그것은 바로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 TSMC의 최첨단 이나노 라인은 애플과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이미 1년치 예약이 꽉 차버린 상태입니다. 주문을 하고 싶어도 받아줄 공장이 없는 이른바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AMD로서는 더 이상 TSMC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단지 차선책, 즉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선택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TSMC의 턱 밑까지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계 최초로 도입한 GAA 기술입니다. GAA란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로 기존의 평면적인 전류 흐름 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혁신 기술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모두 감싸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성능은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이 이 난제풀이를 TSMC보다 먼저 해낸 겁니다. 테슬라가 24조 원이라는 거금을 베팅한 것도 바로 이 기술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이나노 공정 수율은 안정권에 진입했습니다. 수율이란 쉽게 말해 불량률의 반대말입니다. 빵 100개를 구웠을 때 판매 가능한 빵이 90개라면 수율 90%가 되는 셈입니다. 나노 단위의 초미세 공정에서 90% 수율을 달성했다는 건 이제 공장을 풀가동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MD 경영진이 이 수치를 확인하고는 주저없이 삼성행 티켓을 끄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1월 10일 보도의 전말입니다. AMD의 전격적인 노선 변경 소식에 반도체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TSMC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에 퀄컴의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는 CES에서 삼성과의 이나노 협력이 이미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퀄컴의 차세대 모바일 두뇌를 삼성이 제조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 결별 이후 5년 만의 귀환입니다. 당시 발열 이슈로 퀄컴이 떠났던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 이번 복귀는 삼성 기술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을 뜻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인 메타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체 AI 칩 개발에 사활을 건 메타가 파트너사로 삼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구글의 TPU 칩을 설계하는 브로드컴마저 삼성 앞에 줄을 섰습니다. TPU가 생소하신가요? 바로 텐서 프로세싱 유닛, 구글이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 독자 개발한 핵심 칩입니다. 이 중요한 물량을 브로드컴이 삼성 파운드리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이 느껴지십니까? 전 세계 내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AMD, 퀄컴,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룡들이 일제히 삼성으로 향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TSMC의 심각한 공급난 때문입니다. 현재 TSMC 라인은 포화 상태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공장이 마비될 지경이라 신규 주문을 받을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콧대가 높아진 TSMC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인적인 가격 인상입니다. 현재 TSMC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은 장당 3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00만 원입니다. 웨이퍼 단 한 장이 4,300만 원이라는 얘긴데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달 렌터카 비용을 3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웨이퍼 한 장이면 렌터카 14대를 빌릴 수 있는 거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가격은 어떨까요? 장당 2만 달러, 한화로 약 2,900만 원 수준입니다. TSMC보다 무려 1,40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가격이 3분의 2 수준인 셈이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술 격차는 좁은데 비용은 훨씬 합리적이니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답은 삼성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적인 공포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TSMC를 압박해 본토 내 공장 건설을 종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보 불안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물론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는 있습니다만 치명적인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대만 정부가 최첨단 기술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신 공정 반출을 막고 있어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구형 기술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본토보다 기술 도입이 1, 2년씩 뒤처지는 구조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중국 리스크에 기술 도입도 늦고 가격마저 폭리 수준이니 말입니다. 결국 눈을 돌려 찾은 돌파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로 24조 원에 달하는 이 공장이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점은 이곳에서 최첨단 2나노 공정이 즉시 가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만과 달리 정부 규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솔루션인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삼성만의 턴키 솔루션 능력입니다. 열쇠만 돌리면 바로 살 수 있는 집처럼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내는 방식을 턴키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공정이 가능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로직칩 제조, 후공정 패키징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최근 핵심인 HBM 생산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고객사는 삼성에 맡기기만 하면 복잡한 공급망 관리 없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 SK와의 협력을 환상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PU 생산부터 HBM 공급, 패키징까지 삼성이 다 해주니 이보다 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자, 이제 이번 전쟁의 본질인 HBM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여기입니다. 젠슨 황은 CES에서 HBM 4세대의 물량을 엔비디아가 독식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의 무게를 실감하셔야 합니다. HBM4는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로 현존하는 HBM3보다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초당 전송 속도가 11GB를 돌파해 2배 가까이 빠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가 제 성능을 내려면 HBM4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 괴물 같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딱 두 곳, 삼성과 SK 하이닉스뿐이라는 겁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마이크론조차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을 선언한 배경입니다. 즉, 삼성과 SK가 찍어내는 HBM4 전량을 엔비디아가 싹쓸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경쟁사들의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MD 상황도 급박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MI325 X에는 HBM4가 무려 288GB나 탑재됩니다. 기존 대비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용량입니다. AMD 역시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도 참전했습니다. 구글의 8세대 TPU에도 HBM4가 탑재되는데 이 칩을 생산하는 브로드컴 역시 삼성의 물량을 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아마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존의 차세대 칩 트레이니엄 역시 HBM4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아마존도 삼성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의 판도가 보이십니까? 전 세계 테크 거인들이 HBM4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공급자는 단 두 곳뿐입니다. 삼성과 SK, 절대적인 슈퍼올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삼성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달라고 읍소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에게 제발 HBM 좀 팔아달라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갑을 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것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임원진이 급하게 한국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찾아가 물량 배정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월 7일 CES 현장에서도 엔비디아 측이 삼성 부스를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HBM4 공급 계약을 위한 긴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런 주도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바로 뼈를 깎는 승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과감하게 5세대 디램 공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곧바로 6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직행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한 퀀텀 점프 전략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4세대, 5세대를 거쳐 6세대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5세대를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한 시간 단축, 즉 속도전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삼성의 HBM사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속도와 전력 효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초당 11GB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했고 발열 제어 기술도 완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당초 요구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삼성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품질을 확인한 후 주문량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만족한 엔비디아가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키운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구글 8세대 TPU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삼성 HBM사의 수주가 확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50%나 늘립니다. 현재 월 17만 장 수준인 생산 능력을 25만 장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능력을 무려 8만 장이나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소요 자금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 원을 조달했는데 금리가 고작 3%대입니다. 사실상 거저나 다름없는 초저금리입니다. 삼성은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굳이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3% 이자로 돈을 빌려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경영 전략입니다. 이 자금은 즉시 평택 P사, 피오라인의 HBM사 설비 구축에 투입됩니다. 올해 말 세팅이 완료되면 삼성은 HBM 생산 능력 면에서 글로벌 패권을 쥐게 됩니다. 현재 1위 자리는 SK 하이닉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에 삼성이 왕좌를 탈환할 것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역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K 또한 공격적으로 라인을 증설 중입니다. 이미 CES에서 HBM사 실물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과 SK 두 한국 기업이 차세대 HBM 시장을 완벽하게 양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폭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표가 시장의 광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램 상승세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PC용 DDR4 8GB 고정 거래가가 불과 1년 전 1.35달러에서 9.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1년 만에 7배가 뛰었습니다. 700% 수익률입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십니까? 1,000원짜리 라면이 1년 만에 7,000원이 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100만 원 주고 샀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700만 원이 된 셈입니다. 지금 디램 시장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 폭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일반 디램과는 차원이 다른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HBM3 단일 칩 가격만 해도 약 1,000달러에 육박합니다. 한화로 약 140만 원입니다. 차세대 모델인 HBM사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개당 1,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칩 하나에 2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호가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는 이 HBM사가 최소 6개에서 8개, 많게는 12개까지 탑재됩니다. 12개를 탑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80만 원 곱하기 12개, 무려 3,360만 원입니다. GPU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만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렇다면 GPU 완제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누가 사느냐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GPU를 수만 개 단위로 쓸어 담습니다. 7천만 원짜리 칩을 만 개만 주문해도 7천억 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머니게임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없어서 못 팝니다. 마이크론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발이 묶였습니다. 오직 한국의 두 기업만이 가능합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33조 원입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놓은 분석,
리포트 수치입니다. 133조 원 상상이 되십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약 5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3배에 달하는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 역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0조 원 돌파가 유력합니다. 두 회사의 이익을 합치면 163조 원이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 투톱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63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민간 기업 두 곳이 국가 1년 살림의 4분의 1을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엄청난 국부 창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드디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만년 적자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분기마다 수천억 원씩 까먹던 사업부가 올해부터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수주 잔고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4조 원 계약을 필두로 AMD, 퀄컴, 메타, 브로드컴까지 대형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합니다. 삼성, 화성, S3 라인의 가동률, 그래프가 수직 상승 중입니다. 퀄컴 물량 하나만 터져도 공장 가동률은 즉시 10% 이상 급등합니다. 가동률 상승은 곧 수익성 개선을 의미합니다. 장치 산업인 반도체에서 가동률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놀리면 고철 덩어리지만 풀가동하면 현금 인출기가 됩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 라인은 풀가동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7조 원에 달하던 적자를 털어내고 손익분기점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구간에 진입합니다. 파운드리까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삼성전자는 약점이 없는 완전체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메모리에서 쓸어담고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반면 영원할 것 같던 TSMC의 아성에는 균열이 감지됩니다. 셧다운 위기설까지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장 망한다는 건 과장입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독점 구조가 흔들리는 건 팩트입니다. TSMC는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점유율 60%라는 숫자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들의 이탈 조짐이 뚜렷합니다. AMD가 움직였고 퀄컴과 메타가 삼성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핵심 고객은 아직 TSMC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티어 고객들이 삼성으로 넘어오는 흐름은 TSMC에게 분명한 위기 신호입니다. 이나노 공정부터는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감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회수하려면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합니다. 물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늘어지고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SMC의 고자세 가격 정책이 화를 불렀습니다. 웨이퍼 장당 3만 달러, 우리 돈 4,300만 원을 부릅니다. 삼성보다 1.5배나 비쌉니다. 갑질에 지친 고객사들이 결국 대안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TSMC의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무기로 미국 본토에 최신 공장을 짓고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반면 대만 정부는 핵심 기술 유출은 절대 안 된다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TSMC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덕분에 삼성은 텍사스 냅의 최신 2나노 공정을 즉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면에서 TSMC를 앞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TSMC의 1강 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삼성과의 2강 구도로 재편되는 과도기입니다. 여전히 1위는 TSMC입니다. 하지만 격차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의 맹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CES에서 확인된 핵심 트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만의 턴키 솔루션이 시장에 먹히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 탑재,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삼성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고객사들은 복잡한 공급망보다
삼성의 올인원 서비스를 원합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도래는 삼성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무엇일까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기술입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가 독자적인 AI 머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의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LPCAMM 기술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합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혁신적으로 작아진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기존 모듈은 부피가 커서 노트북이나 서버에만 한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스마트폰 탑재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칩은 너무 비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내놓은 소캠2가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부피는 60%나 쳐내고 성능은 2배로 끌어올린 혁신입니다. 전력 효율마저 70%나 극대화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CPU 베라에 이 기술을 심기로 결정했고 젠슨 황이 CES 무대에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소캠2가 탑재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PC와 노트북은 물론 달리는 자동차의 두뇌까지 소캠2가 장악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시장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HBM이 서버의 거대한 뇌라면 소캠2는 온 디바이스 기기들의 모세혈관이 될 전망입니다. 그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은 이미 이 노다지 땅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을 세운 셈입니다.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내줬던 주도권을 소캠2로 완벽하게 되찾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패권이 삼성으로 넘어오는 흐름, 2016년의 청사진이 보이십니까? HBM4로 서버 시장을 집어삼키고 소캠으로 디바이스를 장악하며 이나노 파운드리로 제조까지 먹겠다는 삼성의 삼박자 필승 전략입니다. 여기에 초대형 호재가 겹쳤습니다. 바로 중국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빗장을 일부 풀었습니다.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엔 삼성과 SK의 HBM3가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중국 시장의 파괴력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가 칩을 수만 개씩 쓸어 담을 태세입니다. HBM3 주문 폭주로 삼성과 SK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젠슨 황조차 중국 고객의 수요는 상상 그 이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라이선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륙으로의 수출 물꼬가 터집니다. 악성 재고였던 HBM3가 순식간에 동날 겁니다. 여기서 삼성과 SK의 고도화된 양면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주력은 이미 HBM4 생산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최첨단 라인은 HBM4를 찍어내고 구형이 된 HBM3는 중국에 팔아치우면 됩니다. 구형이라 해도 성능은 여전히 현역급입니다. 중국 기업들에겐 차고 넘치는 사양이죠. 결국 한국 기업들은 구형으로 중국에서, 신형으로 미국에서 수익을 쓸어 담는 양손의 떡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롱테일 수익 모델입니다. 구형 모델로도 현금을 창출하니까요. 게다가 젠슨 황은 에이전틱 시스템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에이전틱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스스로 사고하는 AI입니다. 인간의 지시 없이도 AI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죠. 이를 위해선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향후 5년 내에 데이터 처리량이 무려 100배 이상 폭증한다는 분석입니다. 100배입니다. 현재의 GPU와 메모리로는 턱도 없습니다. 100배의 하드웨어가 필요해집니다. 즉, HBM 수요가 100배 뛴다는 뜻이며 삼성과 SK는 이미 이 거대한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50%나 증설하는 공격적인 행보가 그 증거입니다. 이 3년 내 닥쳐올 수요 폭발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공장을 올리고 설비를 들이며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삼성과 SK가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의 80%를 독식하는 복점 체제의 완성입니다. 마이크론이 2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텃밭이 됩니다. 이것이 갖는 산업적 함의는 실로 엄청납니다. 글로벌 AI 산업의 심장 박동을 한국 기업 두 곳이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칩도 구글의 모델도 한국산 HBM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콧대 높던 엔비디아 임원들이 수원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퀄컴 CEO가 CES에서 삼성 부스를 찾았고, 메타는 러브콜을 보냈으며 AMD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브로드컴마저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과거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의 눈치를 보며 물량 배정을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제발 물량 좀 달라며 한국 기업에 매달립니다. 오죽하면 엔비디아 임원들이 수원 모텔을 전전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겠습니까? 물론 과장이 섞였겠지만 상징하는 바는 큽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르던 삼성 임원들의 고충을 이제는 미국 경영진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판이 뒤집혔다는 걸 CES 현장이 증명했습니다. 삼성 부스는 인산인해를 잃었고, 프라이빗 전시관 문턱은 VIP들의 방문으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구글, 메타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왜 왔겠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 반도체를 공급해 달라는 청탁 때문입니다. 삼성은 느긋합니다. 검토해보겠다. 재고 상황 봐서 연락 주겠다는 식이죠. 철저한 공급자 우위, 즉 셀러 마켓이 도래한 겁니다. 파는 놈이 왕인 세상입니다. 반도체 역사상 이런 절대적 공급 부족 사태는 흔치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골든타임입니다. 최신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단 두 곳뿐인데 사겠다는 곳은 줄을 섰습니다. 공급이 수요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자연히 가격 결정권은 공급사로 넘어옵니다. 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 자본을 투하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HBM 설비에만 2조 8천억 원을 쏟아부어 생산량을 반절이나 더 늘립니다. 점유율 1위를 탈환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맞불을 놨습니다. SK도 투자를 확대하며 양사가 치열한 증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아주 건전하고 바람직한 경쟁입니다. 기술 진보와 생산 증대로 한국 경제의 체력도 튼튼해집니다. 파운드리 분야도 공격적입니다. 화성, 평택, 미국 테일러 공장까지 이나노 최첨단 공정이 풀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산 능력 면에서 TSMC의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난공불락 같던 TSMC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고객 이탈, 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삼중고가 TSMC를 흔듭니다. 그 틈을 타 삼성이 맹렬한 기세로 치고 올라옵니다. TSMC의 독주 체제는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이면 파운드리 시장이 TSMC와 삼성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TSMC 점유율은 50%대로 내려앉고 삼성은 25%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10%포인트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수치가 작아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파운드리 전체 시장이 연간 150조 원 규모입니다. 10%면 무려 15조 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15조 원의 매출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셈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흑자 전환을 넘어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파운드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CES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의 턴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HBM 기술력은 입증되었고 소캠2로 신시장을 개척했으며 이나노 파운드리 고객사까지 확보하는 전방위적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6년은 명실상부 삼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영업이익 133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 흑자가 동시에 터지는 황금기가 열립니다. 드디어 반도체 제국이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공은 TSMC에게 넘어갔군요. 그들이 가격 인하라는 치킨 게임을 걸어올지 아니면 기술 격차 벌리기에 사활을 걸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TSMC가 홀로 시장을 호령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삼성과의 피 튀기는 진검승부, 완벽한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 경제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거함이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을 그야말로 집어삼켰습니다. 단순한 점유율 1위를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패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눈짓 하나하나를 살피는 슈퍼올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 해도, 중국이 AI 굴기를 꿈꿔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반도체 독립을 외치는 유럽조차 한국의 기술력 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적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느껴지십니까? 글로벌 반도체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라는 두 개의 심장이 세계 경제의 혈류를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ES 2026은 그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삼성이 감춰왔던 발톱을 드러냈죠. 턴키 솔루션과 HBM4, 소시2, 그리고 파운드리 혁신이라는 네 가지 필승 카드로 시장을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논의되던 계약들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기업의 장부는 흑자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TSMC 공장 가동 중단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부풀려진 이야기라 해도 그만큼 내부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입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삼성의 추격이 그만큼 공포스럽다는 뜻이죠. 기술 격차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이 승부를 가를 골든 타임입니다. 이 기간만 잘 넘긴다면 삼성이 TSMC를 추월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그리고 수율 안정화가 뒷받침된다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삼성은 지금 정확히 그 승리의 방정식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K반도체의 앞날은 찬란합니다. 메모리는 이미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파운드리도 맹렬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제왕의 탄생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과였습니다.